최근에 이제 드러난 그 고급 룸사롱 술 접대와 연결지어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. 자, 지금 이 문제 연일 굉장히 뜨겁습니다, 위원장님. 어떤 내용이죠? 그렇습니다. 지난번 5월 14일 날 법사위에서 예.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함구하고 있잖아요. 예. 직원 당사자는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감찰에 시작했다는 속보가 또 뜨고요.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제보자는 윤석열이 탈옥해서 그런 거를 보고 제보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리고 의원들이 적어도 그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문제 제기할 때는 그만큼의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을 때 진행을 그렇죠. 하죠. 네. 그러면 그리고 또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다. 한두 군데가 아니다. 이제 이런 거고 어느 유튜브에서는 또 특정해서 룸사롱 앞에서 또 유튜브를 하는 것도 봤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접대와 관련이 있다면 진짜 천벌 받을 일이고요. 예, 맞습니다. 저희가 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여의도에 달려와서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을 맨몸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내란 우두머리를 이런 식으로 정말 개인의 일탈과 지저분한 일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면 이거는 뭐 사법부가 진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제보가 왔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추상 같은 권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역시 상당히 보이지 않는 힘의 권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할 때 저는 저승사자 같이 보이더라고요.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편향적인 생각으로 이재명 후보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눈빛이 보이더라고요. 아니 근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록도 더 정확히 보고 그래야 되는데 기록 6만 쪽을 한 페이지라도 받겠습니까? 저는 한 페이지도 안 봤다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3일 만에 판결했잖아요. 10대 2로. 근데 이 10명이 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잖아요. 이 엄청난 정치 편향 사건인데 그것과 괴를 같이 해서 이 주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것도 뭔가 연결이 돼 있다. 뭔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. 근데 그 주기현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고 이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동석자가 구속 취소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제보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이 또 다른 증거를 낼까 봐 무서워서 구체적인 입장이 없습니다. 뭐 추상적인 제보에 불과합니다. 이렇게 또 다른 게 이제 나올 걸 대비해서 입장 표명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지기현 판사의 이런 행위가 지금 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다.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다.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주제를 바꾸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렇게 쉽게 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잘 대응하시는 게 외려 전체 사법부에게 그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고 그다음에 윤리감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것도 뭐 특검도 얘기 나올 수 있고 국정조사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. 유튜브들이 지금 어저께 제가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제기했던 장소와 또 제보받은 장소 또 하나의 장소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한 장소가 아니고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추상적이다라고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
너무 많아서 기억해내고 이게 하나 얘기하면 예를 들면 예. 특정을 하면 그것도 물론 시인하는 거가 되겠지만 특정을 하면 그거 말고 또 있어. 그거 말고 또 있어.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지금은 시간 벌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그렇죠. 아니냐. 예. 그렇게 보여져요. 아니어도 이게 처음에 그 제기되었던 장소의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저도 이제 특정을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12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사가 됐던 곳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기사가 됐나 해서 좀 봤더니만 그 전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때 당시 그 관계자들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할 때 있어가지고 그 작전을 획책했던 곳이 거기라고 하고요. 그래요? 그 주가 작전 세력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조직 폭력배들이 뭔가를 또 작전 모의를 하던 공간이다 해서 언론들이 주목을 했던 곳이더라고요.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 장소 때문에 이 장소 아주 적절하게 모의를 할 수 있는 장소라서 여기를 선택했나 했더니만 너무 많이 갔다 이곳저곳 거기뿐만이 아니라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. 그러니까 이 술 접대를 받았던 공간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, 요거 하나만으로 두고 봤을 때 그 지기현 부장판사에 관련된 지금 내란에 있어서 봐주기 특혜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그 사람 자체 그 실정법 위반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약점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렇죠. 내란 우두머리를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풀어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제보의 내용도 사실은 판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? 이런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. 진짜 맞습니다. 반문화라는 게. 이게 룸사롱을 사랑한 판사도 아니고 예.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. 예. 그리고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또 흐트러지기 마련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 또는 뭐 변호사들 중에 뭐 사건을 부탁하려고 하는 변호사들 여러 가지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 판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점이 많은 판사예요. 예. 그러면 재판에 있을 때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약점이 많은 판사가 출세효과도 있다라고 한다면 대법관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윤석열에게 이상한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예. 또 이상한 판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특혜를 줬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특혜죠. 특혜를 줬잖아요. 명백한 들어갈 특혜를 줬죠. 때도 뭐 비공개로 하고. 그렇죠. 그다음에 재판정 안에서만 또 공개하고 예. 그 뒤에 이제 또 그리고- 공교롭게도 5월 12일이구나. 예. 대선 선거 시작하는 날 그것도 장황하게 또 연설할 수 있는 예. 계기를 주고 그렇죠. 그런 것들이 다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,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. 맞습니다. 이런 게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함구하고 있고 또 그 정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철퇴도 못 가하는 이런 지경이거든요. 그래서 예. 바로 맞습니다. 세워야 됩니다. 바로 세워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이 그 룸살롱 술 접대와 관련된 건은 정말 복수의 제보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 안 받으셨어요? 제보는 제가 중간에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네. 잘 모으고 있습니다. 취재를 하고 계시는구나. 예, 네.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복수의 제보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이 이거를 그 검찰 캐비넷에 안 넣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적절하게 윤석열 이 내란 공범들 간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.